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오아주 여러분, DJ 스보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어떤 걸까요? 자, 드릴십 매각의 가능성,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에너지 대란이 벌어지면서 석유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고, 석탄, 천연가스 다 오르다가,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 좀 떨어지고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 좀 늘리면서 가격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도 석탄 가격 제한 걸면서 조금 제동이 걸리긴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이트는 oilprice.com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이 기사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peak oil demand forecast turn sour as demand keeps growing 이라고 나오죠. 수요가 계속 좀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 예측 자체가 좀 나빠진다라는 기사가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쨌든 오일이나 가스 가격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여기에서 대부분 좀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달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게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화석연료는 그런 미래에 아예 이제 설 자리가 사라질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스 과잉이 있었죠. 가격을 굉장히 좀 낮게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Keeping prices low라고 여기 적혀 있죠.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낮을 거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과식은 올해 갑자기 끝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가나 명백히 가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는 보시면 근데 짧게 보면 매우 매력적이다. 원유 재고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데, 오펙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add just 4 밀리언, 40 밀리언인가요? 400만 0.4 밀리언이겠네요. 40만 BPD만 추가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 결정을 고수하고 있다. 즉 더 이상 증설을 안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더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 이거 더 많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자면, 이게 좀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보면 100불을 넘긴 때가 2011년, 12년, 13년입니다. 근데 2010년부터 11년 사이에 갑자기 뛰었죠. 두바이, 브렌트, WTI, 오만 이렇게 뜨는데, 어쨌든 브렌트유 굉장히 중요하죠. 두바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왜냐면 오를 때 같이 다 오르니까. 근데 이런 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이제 67, 69 이러는데 지금 76까지 올랐다, 70까지 올랐다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현재 WTI 선물지수도 보시면 1일자로 보시면 잠깐 며칠 사이에 쭉 빠졌다가 다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5시간 봉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일단 유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그 석유 시추에 필요한 드릴십에 대한 수요는 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드릴십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 요번에 지금 대우조선해양에도 좀 안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드릴십 악성 재고를 털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에너지란이 이야기 나오는 지금부터 조금 미리 드릴십 인도를 해서 이득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장기적인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기사. 장기적으로 어떤 것들을 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석유 가격이 잡히거나 그러긴 되게 힘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석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라니냐라는 복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니냐. 라니냐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기 이 사람들도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1월도 평년보다 춥다. 뭐 북극 찬공기 한반도로 미 라니냐 겨울주의보 계속 춥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더 수요가 많아지겠죠. 이런 것들 지금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행기 운항도 좀 개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면으로 이 천연자원,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러면서 좀 드릴십에 대한 뭐랄까요, 조금 기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우조선은 뭐 계약 해지 통보를 좀 받았다고 하는데, 삼성중공업에 대한 드릴십 재고 자체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제가 하나 더 왜 드릴십을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 배 계약이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중공업도 원래 계약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는데 끼어 팔기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자, 기존의 배가 안 팔리고 있는데, 아니 뭐 배도 안 팔리는데 어떻게 악성 재고를 팔겠습니까? 근데 배가 좀 팔리고 있다, 그죠? 근데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조선 3사는 다들 계약 내용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을 잘 맺을 것 같은데 뭐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패스하고, 자, 2,000원 정도 남는 장사다. 2,000원으로 할게요. 그냥 2,000억도 아니고 2,000원 남는 장사인데, 내가 한 1,500원에서 아까 1,000원에서 1,500원 남기고 악성 재고까지 같이 해가지고 니네 들고 갈래? 이런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지금 배 교체 시기도 다가왔고 폐선에 대한 해체 작업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된다면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플러스에서 알파가 생기는 게 바로 올해라는 겁니다. 올해와 내년 정도 될 수 있겠네요. 어쨌든 라니냐가 전 세계를 불어닥치고 있고,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그 석탄, 그리고 원유, 원자재들의 급등, 이런 것들 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직까지 실마리가 풀린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나올 수 있게 하는 기후적인 변화까지 더해진다면 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시장 자체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춥긴 춥죠. 더울 땐 덥고.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 추위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떤 그 시장 상황에 조금 주식에 영향을 좀 못 받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런 점들을 되게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저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정유 회사나 철강 회사나 석탄이나 천연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기후 변화를 감지합니다, 여러분. 왜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제일 편하고 쉽게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날씨 추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보일러 많이 떼지 않나요? 보일러 집에 다들 가스나 뭐 아니면 뭐 등유를 떼시는 분들도 있겠고, 어쨌든 뭐 전기난로라도 하나 더 틀지 않습니까? 이게 다 결국에는 전기로 쓰는 거고 에너지 낭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앞으로 좀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점 오늘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영상 한번 제작해봤고요. 앞으로 많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